얘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지? 어떤 빠지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이제 파악해보고 별 이유 없이 그냥 주가만 쭉 빠졌으면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사실 근데 그렇게 변하려고 그걸 깨닫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회사들은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괜히 이제 남 좋은 일 시킨다고 이제 생각하는 대주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고요. 이게 그 간격을 비단 좀 좁혀야 되는데 코스닥 상장사 CEO 뭐 동네 아는 형이든지 뭐 이렇게 네. 그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빨도 안 먹혀요. 왜 그걸 소각해야 되는지에 맞아요. 대한 네. 이해를 전혀 못하고 그것도 회사 자산이고 주주들은 매번 바뀌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계속해서 주총 가실 때 또 오히려 계속 제안을 하시고 막 그에 대한 뭐 필요성도 역설을 하시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럼 뭐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들은 서로 좋은 거니까 그렇게 좀 하십시다 하고 이제 그건 기분 나쁘게 얘기할 거 아니니까 그건 제한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뭐 주총 가서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건 정말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의사결정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뭐 터널링이라든지 자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물적 분할 하지 말라니까 이제 자회사 다 설립해가지고 글로 민다든지 100% 자회사 해놓고 여기서 뭐 딴 거 하고 있고 100% 자회사가 아니고 이런 경우가 지금 많아질 것 같거든요. 보면 물적 분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 전에 사업부에서 많이 했던 걸 네.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으면 법인 하나 설립하는 거예요. 이걸 100% 법인으로 두면 그나마 나은데 이제 상당 부분은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나눠 가지는 거지. 일부만 가족들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뭐 임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지분율 51%, 그다음에 기존 대주주들이 나머지 한 49% 나눠 갖고 그건 전부 다 회사 돈으로 했는데 연구개발 수년간 연구개발도 다 회사 돈으로 했고 현재도 다 회사 돈으로 하고 공장도 회사 돈으로 했는데 영업 양수 하면서 헐값에 그냥 넘겨버리는 거지. 근데 그런 의사결정이 나타날 때 이게 사람들마다 성향이 혹자는 에이 퇴퇴퇴 하면서 빨리 그냥 치워버리고 나도 그럴 때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막 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나는 웬만하면 사실 싸우기 싫어요. 많이 싸워서. 정확히 말하면 많이 싸우다 지쳐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싸워봐야 잘 안 변하니까. 그쵸. 내 수명이 짧아지는 것 같고. 근데 예전에 또 부사장님 얘기해서 그러긴 한데 그거 했을 때 너의 감정을 너무 그렇게 소모하지 마라. 그리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또 가서 한 번씩 하고 회사에 제안하고 해야 조금씩이라도 변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가서 너무 화가 나는데 이제 화를 내는 것보다 그냥 툭 던지고 그래도 할 거 했다. 던지는 게 아니던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세게 얘기해요. 경상도는 말투가 그래서 그렇지. 그거 뭐 아니요, 되게 이미 의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 말투가 그래서 부산 가서 지하철 타면 다 싸우는 것처럼 보여. 왜 저 사람들은 왜 맨날 싸우고 있지? 아니 그저께 무슨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 또 스터디 하는데 거기서도 조금 너무 이제 너무 비싼 회사를 얘기하길래 내가 그래서 몇 마디 했는데 아무 말 조용해. 그랬더니 형 혹시 화나신 거 아니시죠? 나 전혀 화나지 않았어. 예, 지금도 이제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최대한 그냥 아주 기분 좋고요. 컨디션도 좋은 상태입니다. 그 부산 형님 참 자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할 건데. 그래요? 안 볼 거니까 상관없어요. 저는 인터뷰 할 때마다 그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가 사실 되게 존경해요. 존경한다는 말은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럴 때 아니면 이럴 때 한 번씩 해줘야지 또. 이제 투자 경험이 되게 오래됐고 가치 투자를 하시고 어느 정도 약간 이제 뭔가 득도한 것 같고, 근데 저분은 과연 시세에 일희일비 하지 않을까? 아니 시세에 일희일비 안 하지 않을까? 나는 해. 일희일비 하세요? 그럼요.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시세에도 매일 보시고. 그렇지.
안 보는 날은 없으세요? 안 보는 날도 많이 있지. 아, 안 보는 날도 음. 있으시고. 뭐 주로 이제 어디 골프 골프장 가 있거나. 골프장 가 있고 그러면 네, 뭐 네. 그거 보고 골프하고 뭐 이러면 네. 그 멀티로는 잘 안 돼요. 어. 근데 그래도 매일매일 뭐 장마치고라도 네. 저녁이라도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나는 어. 그게 일인데 내가 직업이 그건데. 그리고 또 일일비 하시고. 그렇죠. 그 외에 그 좀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그냥 계좌 보면서 일일비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들을 선배들이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그러면은 못 하시겠네요. 아니 또 그런 얘기 또 하지. 음. 이거 똑같아요. 내가 얘기했지. 똑같다고 고수들도 하루하루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똑같다고. 그럼. 똑같은 인간이라고. 당연하지. 예. 아니면 그게 뭐 산에 들어 돛 닦는 사람이지. 아니 그 뭐 도사가 아니니까. 자산이 뭐 하루에 훅 빠지거나 주가가 빠지면 화가 나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얘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지? 하고 왜 빠지는지 이유가 없는 건지 어떤 빠지는 이유가 있는 건지 뭐 그런 걸 이제 파악해보고 별 이유 없이 그냥 주가만 쭉 빠졌으면 뭐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오히려 때로는 주가가 올라서 막 짜증날 때도 많이 있거든. 아, 올라서 짜증날 때 원하는 비중 못 채웠는데. 이게 좀 좋아 보여서 조금 사봤어. 네. 이제 막 탐방을 잡아놓고 회사를 좀 열심히 이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탐방 한 일주일 뒤에 이제 가기로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다 올라버려. 주가가. 소리 짜증이 나지. 잘 모르면서 뭐 따라 살 수도, 뭐 그걸 뭐 의미 있게 막 담을 수도 없고. 그래도 공부를 좀 했으면 뭐 이걸 좀 더 사든지 할 건데, 그렇게 막 주가가 올라버리면, 그럴 때 또 짜증이 나지. 상황마다 짜증이 나는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올라도 짜증나고 떨어져도 짜증나고. 하여튼 뭐 인간이라면 다 똑같죠. 뭐. 그럼.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표 안 내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 그잖아요. 그런 기분 나쁜 상황과 짜증이 뭐라 해야 되나 좀 계산되지 않은, 계획되지 않은 투자와 뭐 손절 이런 걸로 이어지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손절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수익률이 별로 안 좋나?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려요. 그 뭐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웬만하면 좀 기다리고 진짜 이거는 투자 아이디어가 좀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지는 진짜 이 회사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그런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 계좌에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종목, 손실 나 있는 종목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결국 또 기다리면 또 올라오더라고. 그러면 왜 IR도 잘하고 뭐 주주 가치도 좀 챙기려고 하고 하는 회사, 근데 당장 돈을 잘 못 버는 회사도 있고, 근데 또 돈을 잘 버는 회사인데 뭐 IR 잘 안 하고 뭐 주주 가치 재고고 나발이고 막 신경 잘 안 쓰는 회사가 있고, 물론 이제 너무 제가 이분법으로 좀 질문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죠. 좀 어떤 게 더 그러면 더 점수를 준다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보세요? 굳이 선택하라면 후자일 것 같긴 그래도 해요. 돈 잘 버는 회사. 회사는 돈을 잘 벌어야 되거든. 아니면 자산이 엄청 많거나. 근데 최근 몇 년간 보면 투자자들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산을 터부시한다. 무시하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표로 보면 PBR,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자산은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 이해를 하는 측면도 있지. 왜냐면 그거 뭐 회사가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그걸 나눠줄 생각을 잘 안 하니까. 그렇죠. PBR 아무리 낮아도 그 순자산 가지고 뭐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주주들한테 뭐 소고기 묵국 끓여서 나눠줄 것도 아니고, 그거 갖다가 뭐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뭐 건물을 지어서 뭐 임대 사업이라도 하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뭐. 근데 이걸 역으로 또 얘기해 보면, 네. 지금 엄청 수익을 잘 내고 있고, 네. 향후에 좀 뭐 수익이 잘 난다 해도, 네. 결국은 그건 벌어가지고 회사의 자산은 우리 다 나눠줄 것도 아니고 그런 회사들이 또 배당도 인색하고 안 나눠주잖아. 네. 근데 그러면 결국은 또 걔네들이 그게 자산으로 쭉 쌓일 건데. 네. 그렇죠. 사실은 결국 벌어서 쌓아놓은 잉여금이 이제 자산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까지 이제 벌어놓은 돈이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지금 주식 투자, 20년 넘게 주식 투자 하면서 뭐 몇백억 벌어놨다고 쳐요. 네. 뭐 예를 들면 300억에 칩시다. 네. 네. 이제 막 시작했는데, 자산은 뭐 한 10억, 20억,
아니 30억이라고 쳐요. 누군가. 네. 그 두 사람을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전혀 주가에 반영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대개는 이제 그렇지 뭐 이슈가 없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없거나 네. 투자자들이 아니면 저렇게 있어봐야 뭐 나하고 나누겠어? 그래서 이제 대주주들이 회사 경영진들이 그런 것들을 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뭐 IR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오래 가다 보니까 네. 오래 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투자자가 어떤 말로 하면 이제 알아서 기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뭐 물적 분할 얘기도 조금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최근 한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물적 분할 관련해서 가장 많이 회자된 얘기가 네. LG화학하고 LG 엔솔이에요. 네. LG엔솔이 100조 받는데 LG화학은 30조, 40조밖에 못 받아. 근데 LG엔솔의 지분을 LG화학이 한 80% 이상 갖고 그쵸. 있어서 시가로는 80조죠. 80조가 되는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물적 분할 때문일까? 아니 이게 이론적인 거하고 실제하고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물적 분할이 무조건 잘못된 건가? 물적 분할 싫어요. 네. 싫은데 그리고 지주회사한테 이게 정말로 안 좋은 건가?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적 분할이 요새 뭐 그냥 공공의 적처럼 돼 있잖아요. 네. 물적 분할 물자만 나오도 그냥 경기를 일으키죠. LG그룹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론적으로 LG엔솔이 상장하기 전에 네. 아마 장부가를 뭐 한 8조나 뭐 한 10조나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네. 불과 한 20%의 지분만 희석시키면서 20조를 땡겨왔어요. 그러지 않으면 투자금을 어떻게 땡겼을 거냐 하면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거나 한 시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부채를 끌어다 쓰거나 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8조, 10조 정도 장부 가치로 받고 있던 걸 시장에서 100조를 평가받아요. 네. 이것만 놓고 보면 지주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죠. 되는 거지. 상장을 하면서 지분 20%를 상장하면서 20조를 공모를 땡겨올 수 20% 있으니까 기존 주주들은 크게 자기 주식 가치가 크게 뭐 20% 정도 한 2조 하는 걸 10배 더 받았으니까. LG화학과 LG화학 주주들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 그러한데 근데 문제는 동시 상장이 되다 보니 더블 카운팅 이슈가 생기고 정말 알짜는 다 LG 엔솔로 가버리고 그것도 나는 좀 다른 생각을 해요. 네. 더블 카운팅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사실은 네. 논리라고 나는 보거든요. 예, 더블 카운팅을 교집합 부분을 안 보고 자꾸 네. 이제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해요. 예. 이거 핵심은 나는 하나라고 보는 게 네. LG화학이 LG엔솔의 지분 가치를 그대로 평가만 받는다면 이런 논란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LG엔솔이 100조인데 LG화학이 뭐 한 8, 90조든 아니면 사실은 뭐 100조 이렇게 받으면 문제가 다 해피한 거죠. 근데 왜 못 받을까? 네. 나는 여기에 이제 좀 고민스러운 게 있다는 거지. 답을 찾으셨나요? 답은 내가 못 찾았는데 나는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금덩이가 하나 있어. 네. 10억짜리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이 금덩어리가 밖에 이제 놔놓고 바짝바짝하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이걸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10억의 가치를 받아. 네. 10억짜리니까 네. 이 10억짜리를 2억짜리 금고에 탁 집어넣었어. 그럼 얼마야? 12억이었잖아. 그렇죠. 10억짜리 금고 통째로는. 금고 통째로는 안에 10억짜리 들어있고 네. 2억짜리니까 금고가 12억짜리인데 일단 눈에 안 보여. 근데 더 문제가 금고 비밀번호를 대주주가 띡띡띡띡 누르더니 이 비밀번호 나만 알고 자기만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 열쇠를 탁 잠가놓고 필요할 때만 내가 이걸 금덩어리를 뭐 빼서 쓰겠다. 인적 분할을 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인적 분할한 이후에 지주회사 자회사 나눈 다음에 대주주들은 모회사를 사잖아요. 어쨌든 뭐 수합을 하든 어떻게 해서
근데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냐면 자회사는 거의 뭐 상한가 가듯이 하고 모회사는 하한가 가듯이 이제 이렇게 돼서 대주주가 그 별반 힘들이지 않고 모회사의 지분을 잔뜩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죠. 만들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는 어땠을까? 나 되게 궁금했거든.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수합을 하려고 그 회사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다. 이제 인적 분할 얘기예요. 이건 또 다르게 네네.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근데 지금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시장이 알아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적 분할, 인적 분할 그 동시상장의 이해상충 관계도 물적 분할의 이해상충 관계도 사실은 지주회사에 딱히 나쁠 게 없어요. 성장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저는 여기서 하나 포인트로 짚고 싶은 게 음, 100%로 떼내건 뭐 몇 퍼센트로 떼내건 동지 상장을 하건 안 하건 어차피 지주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 여기에서 벌어서 배당을 주고 그 배당금을 또 여기 주주들에게 주면 어느 정도는 상쇄는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엄청 투자할 게 많은 성장하는 회사를 떼서 물적 분할을 하면 못 주죠. 거기서 배당을. 배당 받을 돈이 없지. 그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이건 진짜 미국이 너무너무 합리적인 게 주식을 다 그 주주한테 텍스 프리로 배당을 한다니까.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조금 이게 뭐 이해가 안 가. 내가 이제 대충 얘기해서 그런데 네네네. 예를 들면 이제 LG 화학이 LG 엔솔 주식을 쭉 갖고 있잖아요. 네. 80% 들고 있잖아. 네. 그럼 LG 화학의 주주들한테 쭉 다 나눠주는 거지. 안분 비례해서.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제 LG 화학은 LG 엔솔의 주식을 하나도 안 갖고 있고 LG가 한 30% 가질 거고 나머지 주주들이 다 가지. LG 화학 소액 주주들도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비례해서 똑같이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맞아요. 없지. 근데 이걸 텍스 프리, 미국 같은 경우는 텍스 프리로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뭐 그런 그게 법으로 정확하게 지금 아마 정리가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물적 분할이라든지 거의 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LG 엔솔이 정말 대한민국 경제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저는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불과 뭐 한 1, 2년, 2, 3년 전만 해도 자회사가 뭐 상장된다 그러면 막 주가가 막 올랐잖아.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이거 아이러니한 거죠. 예, 사실 뭐 조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상장한다 그러면 와 자회사 상장한다 우와 하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자회사 나스닥 상장한다 예 이제 좀 바뀌었잖아. 이건 할 때는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뭐 여기 딱 형식적인 그렇죠. 문제가 그 프레임에 아니고 갇힐 필요는 없죠.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더라 하는 그게 아까 그 금고에 예를 든 것처럼 그 지주회사들의 대주주들이 같이 나눌 마음이 없다라는 게 맞죠. 사회에 근본적인 거의 거죠, 그냥 통령처럼 그냥 인식돼 버려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저는 제 생각에 그거예요. 뭐 투자를 받을 때 모기업이 투자를 받고 그 안에 있는 사업 부문이나 자회사나 내려 보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모기업의 지분율이 희석이 되니 특히 우리 회장님 지분이 희석이 되니 다 같이 여기 투자 받는 건 싫어. 여기에다만 투자 받고 다시 떼어내서 상장할 거야. 그리고 우리의 지배력은 유지가 되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는 이번에 놀란 게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의 지분율이 2.25%밖에 없더라고요. 그나마 일론 머스크나 뭐 테슬라 좀 지분율이 좀 많은 편인데 딴 사람들은 정말 지분율이 다 단자릿수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계속 투자를 받고 회사가 성장을 할수록 물론 그걸로 이제 기업 규모는 커져가니까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커지는 거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른바 재벌 총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창업자인 사람들이 지분율이 희석이 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죠. 대단하게 막 경영권 문제가 생긴 것 같고. 근데 미국은 다 빅테크 기업들의 최대 주주는 다 ETF 운용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 되잖아요. 그러면 막 경제지들에서 막 대서특필을 합니다. 뭐 국민연금이면 경영권 뭐 어떻게 한다 막.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그 재벌 그룹들보다 네. 그 밑으로 내려가서 중견기업들 또 그 밑으로 내려서 지역의 중소기업들로 가면 더 심해요. 그런 걸 소송을 하면
법원의 판사들이 그걸 판결을 해줘야, 올바른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기승전 거버넌스 되는데 계속 자꾸 다른 질문을 했는데 가다가 또 거버넌스를 가고 가다가 거버넌스로 가는데 이게 투자자들이 거기에서 막히거든, 가다가. 거기서 안 막히면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으로 할인되어 있는 이제 그런 회사들의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들이 풀릴 건데. 없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아까 부산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잖아요.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이 없으면 거버넌스가 훌륭하면 그게 그렇게 싸겠느냐. 그게 이제 그런 회사를 산 다음에 할 수 있는 노력이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거지. 네, 행동주의가 사실은 또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럼요. 사실 또 그건 또 쉽지 않은 거고. 너무 재미없는 얘기들인가? 네, 거버넌스 얘기만 하면 조회수가 안 나오더만 보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맨날 막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나라가 거의 PR이 전 세계 꼴찌 수준이잖아요. 브라질보다 조금 넘나 아마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희 차지하는 거의 9할이 다 저는 거버넌스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건 잘 근데- 편집해서 하면 되겠네. 근데 이게 편집이 어렵고 많은 분들이 거버넌스는 머리 아파요. 근데 재미가 풀어야죠. 없지. 네, 재미없죠.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재미가 없지. 저희도 항상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면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안 중요한 이야기하면은 관심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 뭐 사야 됩니까, 종목?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예. 재밌는